공부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네.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내년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이제 또 배우신 것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법률행위 전체적인 구조를 잡았어요.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의사표시하면서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로 끝났죠. 그럼 도대체 이 무효나 취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본서를 배우시다 보면 법률행위 파트의 저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무효 취소만 별도로 해가지고 설명한 파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무효 취소는 결국은 앞쪽에 그 지난번에 보셨던 뭐 목적에서 뭔가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무슨 의사표시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거,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11월, 12월 기초 강의에서는 그걸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는 여러분 마음대로 나 계약했다가 기분 나쁘니까 이거 무효야, 나 취소할래,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법은 항상 기준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다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 무효나 취소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행위가 무효인 행위고 어떤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는데, 요거 일단은 그 무효의 의미하고 취소의 의미를 먼저 보고 그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취소인 법률행위, 그거 들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효 하고 다니시고 또 취소한다 하고 들어가지만 이게 의미가 좀 다르죠. 가장 기본적인 효과로는 무효는 특정인의 행위, 즉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무효입니다. 근데 취소는 처음에는 일단 유효예요. 유효인 법률행위예요. 뭔가 문제 있다 하더라도, 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배우셨죠. 그렇다 하더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자가,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취소권 행사, 이 취소권 행사를 다른 말로 취소했다고 그러죠.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되는데, 주의할 게 여기서는 유효했다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럼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효과가 바뀌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여기 소급하여, 그 얘기는 이제 처음으로 올라와서 얘기 처음부터 계약 시초부터 무효가 된다. 자, 갑의로 한 사람, 을으로 한 사람, 매매계약을 11월 20일 날 했는데 요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냥 11월 20일 매매계약 할 때부터 그냥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취소 사유라면 11월 20일 매매계약 한 때는 일단은 유효가 됐다가, 자, 무효 유효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법률행위니까 법률 효과와 관련돼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전체 구조,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라고, 권리 변동. 권리 의무 발생. 그럼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 계약은 했지만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유효였다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원하는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됐다가 나중에 12월 1일 자, 이제 취소 사유를 발견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취소를 했다면 이 유효했던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버리는데, 그 시점은 취소한 1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것을 소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11월 20일부터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는 누구의 주장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반대로 누구든지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취소는 유효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취소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적으로 취소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취소권자만이 자, 이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취소권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돼요.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취소 사유를 이제 정리를 했으면 그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뭐 취소 사유를 잘 알아야지만 이제 취소권자도 잘 이해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효든 취소든 이제 공통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자, 11월 20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무효다, 아니면 12월 1일 날 취소했다 하면 어쨌든 그것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갖게 되죠. 갖게 돼서 무효든지 아니면 취소를 했든지 했으면 이제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항상 권리는 행사를 하는 거고 의무는 이행하는 건데, 그러면 무효나 취소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리 의무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권리는 행사할 수 없고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계약을 하면서 이게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에 이렇게 딱 정해놔서 무효 취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주고받은 게 있다. 자, 줄 필요가 없는데,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계약이 유효가 돼서 권리 의무가 발생이 돼야 주고받고 한 게 그게 정당한데, 무효나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고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부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취한 이득은 부당하기 때문에 돌려줘라, 또는 준 사람은 돌려달라고 청구해라 라는 어떤 효과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무효든 어떤 취소를 했든지 간에 기본적인 것은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으면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죠.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요.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받은 사람 돌려줘라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은 사람이 안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고 막 하는 거죠. 법적으로 한다면 돌려줘야 됩니다. 자, 단 여러분 배우신 것처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일 때는 역시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자, 이행을 했으면은 했다 하더라도 반사회질서 행위를 한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자,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요게 전체적인 우리 무효와 취소의 기초 개념이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효 취소, 결국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한 거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법률행위를 정상적으로 해서 유효가 돼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법률효과가 무효나 취소라는 것은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즉 권리 의무가 없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을 잡으시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자, 계속 강조하죠. 우리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자고 얘기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계속 1년 동안에 자,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나중에 내년 시험 볼 때쯤 하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선수들이 됩니다. 선수들. 그냥 보면서 문제 탁탁탁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례 문제나 이런 것은 나중에 또 같이 다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예제에서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거하고 한번 그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1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또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 계약이 무효란 얘기죠. 그럼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쨌든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사유가 있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도 그러면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야, 그 무효가 됐는데 책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효를 주장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쪽에서 보셨던, 자, 무효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주장할 수 있구나. 그러면 무효가 됐으니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작년 29회 때 문제입니다. 자, 2번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그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반사회질서 행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래,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되죠. 단순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셔야 되지, 다른 것들에 눈길을 줘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았죠. 30회죠. 올해 나온 지문입니다. 자, 3번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결국 마지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 문제인데, 자, 이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구조가 법률행위는 원인 결과 원인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이 법률행위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바로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즉 권리, 의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로부터 법률 효과라는 권리 변동이라는 게 발생되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가 아니라 이제 계속 올린 것처럼 이 법률행위가 뭐가 돼야 되고요, 성립이 돼야 되고, 또 그 법률행위가 정상적이어서 유효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 그랬으니까 이 법률행위가 무효란 얘기예요. 그런데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침해를 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인데, 보시게 되면 이 법률행위가 유효가 돼야지만이 법률 효과가 발생되고, 법률 효과로부터 자 권리 의무가 발생돼서 권리를 누군가 침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계속 무효 하지 마시고, 무효는 법률행위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즉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있지도 않는 것을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꼭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침해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침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침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침해가 아니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장 속에서 좀 잘 찾아내셔야 되겠고, 자, 4번은 법률행위가 이제 취소됐으면 자 이제 무효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무효는 아까 보셨죠?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그래서 이놈 틀렸고요. 5번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작년 지문이네요. 아주 단순한 지문이죠. 6번은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그래, 취소됐어요 이제. 그럼 똑같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살짝 이제 변형시킨 거죠. 계약은 장래 향해서 소멸한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자, 계속 얘기하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취소한 때부터 장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여기서 틀렸으니까 뒤도 틀렸겠죠. 그럼 갑과 을은 이행된 거 중개했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다? 아니, 반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걸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무효 취소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 취소의 기본적인 내용들 첫 번째 정리를 좀 해드렸네요. 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파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